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권한대행이 제2호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른바 이 농업사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유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모두가 여야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권한 행사, 형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행정부나 국민에게 부담이 될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제2요구권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것이 되려 소극적인 권한 행사일 것이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냐인데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에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었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농업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곡관리법 하나만 해도 1년에 최소 1조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쌀 남으면 다 정부에서 사주자는 건데요. 이거 민주당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 통과되면 양이 계속 늘어나면은 2조, 3조, 4조 계속 사드릴 겁니까? 아니면은 자 이제 올해는 1조 했지만 내년은 50%, 그 후년도는 30% 계속 줄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회 증언법 같은 경우는 기업가들을 국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밀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야당의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들 뭐 서른 의원의 전 보좌관이나요.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 지금 군사기밀 유출 혐의도 있었고요. 북한 인사를 접촉해서 난수표를 지금 공개했던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기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 못하겠습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혹은 그 보좌관들 중에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리스크를 굉장히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가 거부권,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6개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소추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세울 때부터 사실 고민은 많았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의 공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고 오히려 당시에 계엄 회의, 그러니까 계엄이 발동되기 전에 최상목 기재부총리, 그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객관적이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인데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지켜보며 우리가 추진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볼 것인데 일단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니 애타는 농민의 심정을 알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포함된 8명의 광역단체장이 이거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또한 대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자감세 안 하면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충당할 수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원래 재정 지출에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감정 증언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 이제 기업 총수들이 해외 출장 가는 그런 이유로 국회에 안 나온다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업의 비밀을 유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거부권의 행사, 제2요구권의 행사가 따로 국밥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만 행사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것은 행사하고 어떤 것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 다 제2요구권을 강력하게 발동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분리 대응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광성필 부대변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정치적인 것 말고도 이런 정책적인 거,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국에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도록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앞장서서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건 거부권 행사 안 한다? 그것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주자의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2014년에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고건 총리가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논리는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소극적 권한 행사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런다고 정부 방침이 달라지진 않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엔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순번에 계시는 국무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빨리 실시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지금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안과 관련된 것은 저는 나중에 새로운 어떤 정권이 출범을 하면 그때 여야 합의를 해서 저는 통과시켜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탄핵보다는 조금 그 우선순위를 두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해가지고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법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그러니까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잖아요.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민주당을 대표하는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권한대행은 법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인데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우파, 유죄, 좌파, 무죄도 아니고 항상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그때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입맛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관행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황교안 대표가 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나 법을 근거로 해서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이 그때마다 적용이 달라서 예측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법관의 임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반론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과거 2017년도에 지금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인 거죠.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탄핵 후에 왔는데 헌법재판관이 이미 임명이 되어 있으면 그건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 반대로 같은 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의 그 추천 몫이 대법원장 몫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대통령의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근데 이번에는 국회 몫 3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권한대행에 충분히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헌법 111조예요. 명확하게 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3일엔 후보자 2명을 한꺼번에 검증을 하는데 이 사흘씩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번에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3일까지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하루로 잡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이런 그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부 주역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하는 도중에 이분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연장된 것이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의 아주 안 좋은 관례가 뭐냐면 이게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하고 끝내니까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 법의 권한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활용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보신 것처럼 시작은 훈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은근한 신경전 속에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났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 국민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양두구육 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본인과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지속되어 오던 탄핵 빌드업의 과정이 지금 본인들은 거의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금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생과 국민이라는 가면 안에는 지금 탄핵과 특검이라는 무기를 양손에 쥐고 흔들면서 오로지 현 정권을 몰아내겠다, 빠르게 권력을 찬탈하겠다라는 생각뿐이 없다. 어디에도 민생과 국민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탄핵을 철회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또 개헌 얘기도 꺼냈는데 이 대표가 즉답을 피하는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보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말도 보면 탄핵을 철회해달라는 거라 남발했던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온화합니다. 민생과 어떤 전국의 안정을 얘기하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빌드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에 말려들지 말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정치를 했다고 하면 했었어야지 비상계엄을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계엄 전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개헌을 꺼내든다? 이거는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고 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 속에서 개헌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TV조선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 대화 전문을 입수를 했는데요. 당시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당사에서 모일지 국회에서 모일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상황이 그 대화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일단은 그 TV조선의 취재력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렇게 안일함에 참 한숨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어떻게 전문이 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먼저 반성을 격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고 여기도 당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장소를 왔다 갔다 했을 뿐 지금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갈지 국회로 갈지를 놓고 몇 번 바뀌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된 탄핵 소추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련된 내용을 6줄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방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막아라, 본회의장으로 와라라고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또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이 방에 계신 분 중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을 오락가락하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실상 결과적으로는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 29분과 38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시간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곽정군 특전사령관에게 정적수가 현재 부족하니까 빨리 문부수로 들어가서 의원들 꺼내라 이런 말을 한 겹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